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정말 9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반도체주들의 흐름들 경고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금 반도체 시장의 훈풍이 이어지는 건가? 주도주로서 어떤 또 9월장 확립이 될지 섹터들의 눈치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종목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분석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간 링크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출발해 보겠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 시장은 여전히 테마주 그리고 더불어서 주도주가 되기 위한 또 주도주 싸움이 열렬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큰형님 덕분에 시장이 좀 훨훨 날아오르면서 관련주들의 낙수 효과가 눈에 띄었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네옴시티, 우크라 이 관련 테마로 인해서 해외 건설 테마주들이 오늘은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도체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는 HBM에 대한 양강 구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내년이면 삼성전자가 이 HBM의 점유율 50%를 좀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IT 투톱에 대한 또 양강 구도 속에서 반도체 형님들 따라서 아우들도 지금 오는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살펴보시면 상한가 안착했고요. 미래나노텍은 15%, 마이크로 컨텍솔 그리고 NCN은 모두 10%대로 관련한 급등하는 종목들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이 9월 시장에서 좀 주도주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을지 이 점은 좀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테마주 하면은 이번에는 또 해외 건설 관련한 테마를 좀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사우디에 있는 군부 펀드의 총재가 좀 한국을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응되는 모습인데요. 사우디 우크라이나발 이런 기대감 속에서 최고 대형의 수주에 대한 주목이 나타나면서 데모는 3%대 그리고 도어 엔지니어링도 2%대로 재건 관련주들의 흐름세를 오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2의 중동의 봄이 올 수 있을지 이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간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아이즈 비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회사인 머큐리에서 삼성전자 2024년까지 전 제품 와이파이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이즈 비전 역시도 10%대로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코디라는 종목도 살펴보시면 그룹 계열사의 소식이 나타나면서 같이 훈풍을 타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뉴바이올로젠, 비만치료제 연구에서 네이처 메타볼리즘 게재 소식이 정규장에서 나왔고요. 여기에 또 그룹 계열사로 엮이는 코디가 시간 외로는 10%대로 뛰는 건데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에 대한 훈풍 소식이 이렇게도 같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좀 이렇게 파악해봤다면요. 전문가님 모시고 또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미더스타 오늘 시즌2에는 명동거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시장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9월의 첫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석했을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은 한마디로 말했어요. 삼성 블랙홀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 싶네요. 빨아들였으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6% 네, 올랐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었죠. 올해 들어와서 최대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삼성이 워낙 이렇게 많은 매기를 다 빨아가 버리니까 시장의 재편이 굉장히 특이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무려 450만 주나 순매수를 하면서요. 매기를 빨아들였고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공급 계약 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파운드리까지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파워가 더 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엔비디아 위력을 절감하면서 삼성의 위력을 절감한 날이었네요. 삼성 블랙홀, 그러니까 모든 자금들을 삼성전자가 다 빨아들였다라고 보신 건데요. 그래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시장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8479 누르고 입장해 주셔도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명동고래 전문가님 보셨을 때 이건 꼭 봐야 됐다 했던 이슈는 뭘까요? 네, 이건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가 시속 80km까지 자율주행을 갖다가 상용화를 선언했다 하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자율주행 80km짜리 하나 내었으면 그거로서 끝이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유발하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앞으로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레벨 3의 상용화 선언인데요. 보통 지금 세상에 있는 기존의 자율주행차는 최고 속도 제한이 60km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대차에서 아주 과감무상하게 80km짜리 최고 속도의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하는데 기아의 EV9으로 출시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율주행차 시대가 바로 다가왔다 하는 것이죠. 올해 연말부터 벌써 레벨 3니까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급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한 50조 정도 시장이었는데 2026년에는 한 100조짜리 시장으로 한 2배 정도 커진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 속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또 보신 건데 주도주로 그러면 자율주행을 들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자율주행 자율주행차가 있으니까 결국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를 잘 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보셨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챗GPT 이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올해 연말부터 내년 내후년 넘어가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돼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레벨업이 될수록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사업부가 굉장히 확대돼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신규 임원을 갖다 이번에 채용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키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러면은 보통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개 정도 반도체가 필요한데 전기차에는 한 1000개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는 한 3000개 정도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많아질 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반도체도 필수적이다. 자율주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안에서도 이걸 보신 건데 그게 텔레칩스라고 또 유망주를 가져오신 거잖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보통 텔레칩스는 무슨 별명이 붙어 있나 하면은 자동차 전장화의 필수 옵션 기업이다.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이게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전장 부분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죠. 그러면 이 전장에 있어 갖고는 필수적인 옵션을 가지고 있는
핵심 기업이다 핵심 하는 뜻이 기업이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보면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의 기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반도체 AI 팹리스 기업이에요. 팹리스는 뭐 모르시는 분이 요즘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팹리스라고 하는 것은 설계라든가 네. 디자인 같은 것을 하면서 기획을 결국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이제 OEM 방식으로 파운드리나 이런 데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텔레칩스의 핵심은 이런 그 자동차 전장화에 관련돼서 굉장히 필수 옵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점유율이 한 8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해외 수출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수출을 갖다 많이 강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텔레칩스라는 기업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주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자율주행차라는 것 자체가 이 전장화에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옵션이 전장화의 옵션 기업이다라는 말이 붙었을 정도로 이 회사가 굉장히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주를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4일 날 자사주 40억 취득 이런 의결도 했는데요. 결국 자사주를 그동안에 주가가 좀 자기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이죠. 그래서 자사주도 이제 취득을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성장성을 생각해 보면요. 2024년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구도를 2023년에는 올해죠.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 성장을 하겠다. 이런 그 구상을 가지고 안정 성장을 꾸준히 하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신규 칩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어요. 결국 이 팹리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핵심적인 그런 신규 칩을 개발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성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요. 이 신규 칩을 내년도에는 개발하겠다. 이 소리는 회사가 내년도에 굉장히 색다른 성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 목표 삼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2분기 실적을 보면은요. 매출액이 483억에 영업이익 54억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는 매출이 한 48% 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86%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 대략 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실적 좋은 기업이 거의 없어요. 아주 드물게 한두 개 있을까 이렇지 굉장히 실적 외로 감소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주력 기업들이 원래 적자가 많이 나고 실적이 형편없었으니까 나머지 또 대부분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텔레칩스는 특별하게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286%나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재무구조도 좋고 실적도 괜찮고 이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면 굉장히 중요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필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역대급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재무적인 측면들도 안정성이 있다는 게 텔레칩스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셔서 8479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저희 방송 끝나고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 삼성전자의 임팩트가 워낙 강했죠. 네. 이것 때문에 사실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면서 2차 전지도 약간 주춤거리는 측면도 있었고요. 2차 전지 말고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별로 힘을 못 썼습니다. 워낙 빨아들이는 매기가 컸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럼 앞으로 계속 반도체가 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주식 중에서도 쓸만한 핵심 기업 몇 개는 이미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리고 실적을 평가해 보면 실적 대비해서는 좀 고평가 국면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등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임팩트는 컸기 때문에 이 오늘 삼성전자의 이 임팩트가 앞으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다음에 2차 전지를 비롯한 이런 주도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찐 수혜주 또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준비하신 힌트 어떤 걸까요? 네, 오늘 힌트는요. 첫 번째가 영상 전문 시스템 반도체 IP라는 것은 지적재산권이죠. 그렇죠. 이것을 개발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세상이 펼쳐지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어떤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할 텐데 그중에서 특히 영상 부분 우리는 요즘 이제 동영상 같은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죠. 화면이나 동영상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이런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와 미디어의 만남. 이 종목 혹시 아신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창에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추신 분들께 저희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저희가 봐드릴 예정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84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잠시 뒤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명동거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여러분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나니님의 사연 유바이올로직스 살펴보겠습니다. 13,000원의 비중은 40%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요.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9월에는 여러 가지 또 바이오 종목들의 하계 랠리가 일정이 있는데 이 종목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상황인가요? 네. 다만 이제 조금 높게 사셨네요. 높게 샀다. 조금 높게 사셔갖고 한 20, 30% 조금 소정을 받는데 비중도 네. 크시네요. 비중도 크기 때문에 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전 세계가 지금 콜레라가 굉장히 만연을 하고 있어서 콜레라 백신이 불티나게 지금 이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콜레라 환자도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유니세프에서도 공급 물량 확대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래서 2025년까지 연 8천만 도스 정도가 공급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시설을 대규모 증설을 좀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격 인상도 하고 고환율에 대한 실적도 기대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3,000원에 사셨다 그러니까 지금 1050원이니까요. 꽤 전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셨는가 봐요.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이랬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좀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큰 시세를 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백신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렇게 이번에 코로나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적인 영향이 있고 꼭 맞아야 되고 이럴 때는 이제 아주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콜레라 백신처럼 이런 백신에 대해서 한 8천만 도스 이렇게 정도 공급을 한 3년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한 1년에 한 8천만 정도 산다면 그거는 그렇게 많은 매출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단 말이죠. 그렇지만 환경은 좋아요.
그래서 추가적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저 한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 이 정도에서는 물량을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즉 손실 안 보고 본전을 회복하는 정도 선에서 나오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한 14,000원대에는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는 매출과 실적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느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 상승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4,000원대 가격대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제한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들도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 전략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큐님의 소건산업입니다. 2만 원의 비중 한 15%고요.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또 송원산업에 대한 얘기가 인수경쟁 때문에 후끈하다라고 했는데 대기업들이 또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하니까 이 종목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살짝쿵 손실폭이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주봉인데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고점이 한 29,000원에 걸려 있어요. 거기서 이제 좀 빠져갖고 바닥을 여러 차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는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화학회사고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실적도 작년 실적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실적이 앞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작년 실적은 아주 좋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실적을 보이면서 실적이 나빠졌죠. 그건 왜냐하면은 이 화학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경기가 세계 경기가 좀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감소하고 원가율은 상승하고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경기에 민감한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면은 주가가 상승은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상승의 여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지금 2만 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가격은 현재 18,900원 정도인데요. 한 2만 원 정도 돌파하면은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세를 크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 가치 투자다 보면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세계 경기가 앞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나게 일하는 네온님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84,000원에 비중 15%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여력이 있다면, 자금이 있다면 좀 멀리까지 내다보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좀 모아가자라고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문가님께서. 네네.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계속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좋은 기업이 틀림없습니다. 매출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시총이 한 13조 정도 돼서 조금 큰 편인데요. 하고 있는 섹터도 철강 원료라든가 그다음에 해외의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도 지금 하고 있고 이래서 미래 성장 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구조적 성장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적도 지난 3년 동안도 꾸준히 증가했고요. 원래 2분기 실적, 상반기 실적만 하더라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은 틀림없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 다만 부담스러운 것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 있죠. 올라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더 많이 거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주식을 조금 더 산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간을 좀 가지고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에서 조금 분할해서 매수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바로 급등하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장기 투자로 좀 가도 되겠고 결국 실적도 계속 좋아지면서 2차 전지의 고성장 산업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가져가도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장 있는 기업이니까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쭉 또 긴 시간 호흡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나니님의 또 다른 사연입니다. 우린 PTS 종목이에요. 8,200원의 비중 30%.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풀려서 속상해요. 오늘 보니까 윗꼬리 진짜 길게 달린 양봉 캔들 그렸는데 거의 10% 가까이 오늘 상승하면서 거리 맞췄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오후장에 이렇게 급등한 건가요? 매물이 쏟아졌어 그렇죠. 뭐. 매물이 쏟아져서. 자, 이거 어떻게 상한가 풀렸는데 좀 한번 다시 트라이할 수 이럴 때 있을까요? 참 맥이 빠지죠. 그쵸. 30% 올랐는데 갑자기 9%로 줄어버리면 21%가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왜 급등했던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뭐 급등했던 이유는 보면은 뭐 로봇 감속기 요 재료가 호재가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하고 로봇 감속기에 대한 국책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러니까 재료빨이 세죠. 이러니까 상한가 한번 팍 갔는데 그러나 역시 매물이 때리는 매물이 많이 나왔다. 결국 요즘 장에서 보면은요, 웬만한 종목은 상한가를 유지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시세를 쭉 놨다가도 바로 빠지는 이런 경향이 참 많은데 그거는 시장이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약해서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9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조그마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는 대략 보면 아주 큰손 세력이 제대로 붙어 있는 기업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손 세력이 많이 안 붙어 있으면 좋은 호재가 나와도 시세를 쭉쭉 뻗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다. 다만 회사는 괜찮아요. 실적도 영업이익이 한 54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상반기 이익도 뭐 한 영업이익 12억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실적은 괜찮은 편이고요. 많이 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아박스를 주로 하는 그런 회사인데 다만 이제 로봇 감속기 이걸 삼성하고 같이 한다. 한 2만 대 정도 감속기 생산을 구축을 완료를 해서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국책과제로서 개발한다. 이러니까 뭔가 재료빨은 참 좋기는 한데 문제는 이 정밀 강속기 분야도 레드오션화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SPG를 필두로 해서 이 감속기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레드오션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시세를 크게 내기는 어렵다. 이런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요. 시세 크게 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막 고점이 거의 한 8,000원 정도 이런 정도 수준인데 한 8,000원을 능가해서 한 8,500원 이런 정도 올라가면은 수익을 남기고 파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속기 한다 그래서 크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속기를 한다고 뭐 그렇게 시세가 막 열렬하게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클로이님의 사연입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4,610원에 비중 30% 정도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가 2,455원이니까 꽤 크게 손실 보기 났던 종목이에요. 오랜만에 또 물류 테마를 좀 보게 된 것 같은데 조선업황 최근에 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조선도 기체제도 잘 가면 이 물류도 같이 이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좀 따로 봐야 되나 전문가님? 조금 따로 봐야죠. 이 물류라고 하는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보면 주로 운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 컨테이너 운송, 트럭, 네. 해상, 항공 운송 이런 건데 운송은 운임이 중요하잖아요. 운임이 중요한데. 근데 운임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것은 배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만들어진 배 갖고 이제 이동해야 유송을 되는데. 하는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운임을 받아내야 되는 그쵸. 부분이니까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라서 이런 컨테이너 운송이나 트럭, 해상, 항공 운송 같은 것이 운임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예요. 왜 그럴까? 세계 경기가 침체해서 그렇죠.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뭐 미국만 조금 좋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 안 좋아요. 네. 중국은 난리가 났죠. 너무 안 좋고 우리나라도 경기가 좀 안 좋죠. 이러다 보니까 운임은 경기가 나쁘면 운임이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잘 못 올라가요. 그래서 특히 2차 전지 물류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면서 이 회사가 조금 나아질 희망은 있는데 다만 운임 쪽은 크게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다. 결국 경기 침체를 벗어나야지 갈 수 있는 거죠. 다만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서 더 빠질 가격은 없다. 더 떨어질 자리는 없는데요. 과연 언제 얼마 올라갈 수 있느냐에 문제가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크게 오르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한마디로는 경기 회복이 돼야지 좀 좋아질 거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경기 회복 사이클이 좀 돌면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고구님 사연 볼까요? 원준입니다. 26,100원, 20% 비중. 바닥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도 차트를 딱 켜놓고 봤을 때 지금 이거 바닥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바닥권에는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닥일 때 추가 매수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괜찮나요? 너무 큰 네. 수량은 조금 부담스럽지만은요.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반기 접어들어서 좀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내년도에는 원준이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사도 좋겠지만 다만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지는 말아라. 왜냐? 이것은 이 2차 전지 장비 중에서 굉장히 선발적인 그런 대장주 성격은 아니거든요. 약간 후발주 성격이고 다만 실적이 좀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9,000원, 3만 원 언저리 이런 정도는 반등을 줄 거라고 봅니다. 반등은 한번 좀 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반등 올 때 기회를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여기까지 좀 봐드렸고요. 전문가님의 수익률들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탑5 히든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탑 머티리얼 종목입니다. 그동안 또 매수했던 종목의 가격대는 72,800원 되겠고요. 최고가 수익률 31.3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원준, 아까 방금 또 종목 상담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지금 원준 역시도 전문가님 7월 27일에 좋게 봤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1%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최고가 수익률 23%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양식품도 예쁘게 올라가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20만 7천 원까지 장중에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20.70%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 동훈하나텍도 보시죠. 매수 단가는 27,550원, 그리고 초급가 수익률은 19.24%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모 신소재까지 12%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종목들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차트 예쁘게 올라가는 종목 가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부터 살펴볼게요. 8월 21일 공략주고요. 20.70%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딱 보이실 거예요. 참 우상향으로 예쁘게 잘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식품주가 잘 갈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전문가님 이렇게 오늘 강한 시세를 냈던 이유가 뭔가요? 뭐 강한 시세를 냈다고 보기는 좀 못한데요. 어쨌든 네. 시세를 내다 좀 부러졌죠. 근데 조정을 좀 냈다가 좀 받았는데. 풀어지긴 했지만 냈잖아요. 네. 그게 네네. 중요한 겁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사실 이 회사는 실적이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 때문에. 실적 서플라이즈가 네. 일어나고 있고요. 이 매운 라면 챌린지 이게 히트를 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K 한류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라면 많이 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남자 주인공이 또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유혹하거나 이럴 때 라면 먹고 갈래?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유명해질 수 그렇죠. 있다. 그래갖고 라면을 갖다가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전부 다 라면 먹고 갈래 이게 유행인 거예요. 진짜 그러다 보니 라면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 농심라면, 뭐 삼양라면 이런 거 아주 히트를 치고 있죠. 유명해지죠. 그쵸? 그래서 실적들이 라면이 핵심 기업들은 실적들이 상당히 좋고 차트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봐도 돼요. 지금 큰 유행과 주도주 하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시세가 날 거라고 봅니다. 시세는 좀 꾸준히 날 것이다 라고 네. 하면서
삼양식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K라면의 위력을 또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동훈하나텍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MSCI 편입 리밸런싱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런지 분위기 좋아요. 컨디션을 계속 회복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이 종목은 좀 위험할까요? 해볼 만하죠. 괜찮죠? 딱 타이밍이죠. 근데 잠깐 저는 요거 좀 추천을 드리고 나서 바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안 가고 좀 속상하셨어요? 또 살살 옆으로 세우면서 네. 뜸을 굉장히 들이다가 이제 갈동말동 하는데 아마 틀림없이 갈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식약처 인가가 나오죠. 여기에 타액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거 요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혈당을 반드시 측정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맨날 피를 뽑아서 측정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침으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자가혈당기 이것도 한 7조짜리 시장이거든요. 시장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타깃이기 때문에 주가의 패턴도 지금 보면 빙그르르 돌면서 그쵸. 원형으로 상승하기 직전의 패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이런 차트 좋아해요. 네. 한번 파동 있고 좀 눌렸다가 또 한 번 파동 일으키는 이런 차트는 이렇게 배신을 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배신 잘 안 하죠. 네, 동훈아나텍이었고요. 이어지는 GKL입니다. 카지노에 관련해 또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는데 지난주 추천주였고요. 또 그래도 꾸준하게 좀 가고 있어요. 좀 시원한 시세가 나왔으면 좋으련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곧 갈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횡보를 쭉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죠.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고 거래량이 죽었는데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5일선을 타면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고요. 어쨌든 이 회사는 카지노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서울하고 서울에 두 군데, 그다음 부산 한 군데 이렇게 카지노를 갖고 있는데 이 서울에도 이제 특히 강남에 있는 카지노하고 용산 드래곤시티라고 하는 용산의 아주 특급 호텔 그게 이제 8월달에 영업을 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정말로 카지노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해볼 만한 아주 최고급 요지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순이익도 한 730 정도 냈기 때문에요. 푸어도 한 13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의 평균 푸어가 한 15배에서 18배 사이였는데 13배 같으면 저평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를 한류 때문에 많이 찾는 관광객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실적이 더 증가할 것은 틀림없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유 전략 계속 유지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 없을 거다, 보유하도. 이 하나기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오늘 1%대 강세를 거래를 마쳤는데 동훈하나텍이랑 차트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요거는 직전인 것 같아요. 전고점 돌파를 9월 안에 무조건 할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 어떠세요? 네, 돌파할 겁니다. 9월 달에 할지 10월 달에 좀 모르겠고요. 네, 언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하반기까지 고점은 돌파된다 볼만하네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1,700억짜리 수주 계약을 이번 여름에 한번 했었죠. 이 규모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지금 전기차가 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대규모 계약을 한번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쏟아질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LG 엔솔량의 어떤 장비 공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럽향도 장비 수주가 꽤 있어요. 그래서 수주 규모가 원래 신규 수주가 7,500억을 목표로 한다 그럽니다. 이러기 때문에 실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작년에 비하면은 실적이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에는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 여기에 프레이어사 같은데 이런 데서도 전극 공정 테스트를 완료했다 그러니까 여기 유럽향도 이제 앞으로 수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은 돌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유 전략 계속 유지하셔도 전혀 무리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워낙 중국에서 또 이렇게 대규모 수주 받게 된다면 주목을 받게 되죠. 그만큼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탄탄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탑 머티리얼 볼게요. 상반기 매출액이 635억 원. 전년도의 매출을 초과 달성했고 전극 양극재 사업을 확대하겠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탑 머티리얼을 들어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전문가님 아까 텔레칩스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탑 머티리얼즈랑 좀 비교했을 때 좀 메리트가 어디가 조금 더 좋을까요? 뭐 그걸 어디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쉽지 않죠. 같은 또 종목마다 그 특성이 부분에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나 또 메리트가 굉장히 큰 것 같은 탑 머티리얼즈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좀 따져서 보면 좋을까? 이게 지금 눌려 있잖아요. 이때를 좀 기회로 잡고 가도 괜찮은 건가요? 탑 머티리얼즈도 2차 전지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업이기 때문에요. 턴키 베이스로 수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앞으로도 수주 전략이 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양극재까지 개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양극재가 터진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새로운 변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추세에 따라서 시세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고요. 오늘 약간 음봉을 받았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가 좀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에 좀 올라서 좀 오늘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 추세에는 이것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가님의 관심주를 좀 차트를 공통적으로 좀 보셨을까요? 한번 시세 나왔고 좀 눌려 있을 때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의 모멘텀은 없느냐? 다 있죠. 그만큼 실적 탄탄하고 모멘텀 확실하고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대시세가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차트들, 종목들이 좀 선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8479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든 공략주 첫 번째 아까 또 말씀을 해드렸는데 반도체와 미디어의 만남이 있는 종목을 오늘은 히든 공략주로 내세웠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사실 힌트가 어렵잖아요. 두 번째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는요. 테슬라의 삼성 자율주행차 칩 관련주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동맹 기업 중에 하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처리용 반도체 칩하고 인공지능용 반도체 칩 이걸 설계 디자인하는 그러한 팹리스 회사입니다. 어쨌든 영상 전문 회사 시스템 반도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관련돼서 이 지적재산권, IP가 상당히 강한 기업입니다. 삼성 테슬라 자율주행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면 되고요. 8479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그러면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먼저 첫 번째 힌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미디어의 만남이다. 여기 앞에 글자에 여러분들 답이 있습니다. 강력한 힌트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꼭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삼성 테슬라 자율주행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못 맞추고 있다고 전문가님 그러셔서 하나만 더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만 하면 그러면 잘 맞출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쉽게 좀 주세요. 네, 그러면은 뭐를 찾아볼 수 있을까? 이랬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처리에 특화된 NPU IP를 출시했다. 이게 그나마 제일 구체적인 것 같아요. 역시 AI 반도체 쪽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네요, 그죠?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네. 어떤 분들이 또 맞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라현님, 우리의 꿈님, 초롱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클로이님도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칩셀 미디어요. 다정대감님도 칩셀 미디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모두 다 칩셀 미디어를 외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가 너무 궁금한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셀 미디어가 전문가님 정답이 맞나요? 네, 정확히 정답 맞습니다. 역시 칩이라는 단어가 힌트가 강력했네요. 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칩스앤미디어라고 하는 기업은 네. 우리가 텔레칩스라고 처음에 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거하고 같은 계열의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있는 그런 자율주행차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핵심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영상 전문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동영상이라든가 특히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차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거기에는 카메라를 많이 달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촬영을 해서 동영상 처리를 전문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전문 시스템 반도체 여기에 관련돼서 지적재산권을 엄청 쌓아가는 그리고 연구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신규 지적재산권 취득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이제 자사주를 갖다가 103억을 처분했어요. 요걸 전부 다 신규 지적재산권 취득에 쓰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지적재산권을 많이 쌓아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겠다. 이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같이 자율주행차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자동 차량용 반도체 칩이다. 이러면은 대략 보면 40나노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차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차량용 이 반도체도 7나노급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첨단 반도체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매출도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성을 할 수 있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제 출시하려고 하는 것이 NPU IP예요. NPU라는 것은 인간의 신경 그 지능망 이런 데 연관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능이라 해야 돼요. 고성능. 그래서 고성능 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도 안정적 성장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이런 영상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그래픽 처리용 반도체 칩을 전문으로 생산하면서 또한 인공지능용 반도체 칩도 동시에 설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세대 구분을 해보면요. 제일 먼저 CPU 이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PC라든가 이런 데 쓰고 있던 그런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지금 챗 GPT처럼 또 게임 같은 걸 많이 하는데 필요한 굉장히 고성능 칩인 이 GPU라는 그래픽 칩이 필요한 거죠. 요즘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은 그것도 안 돼요. 더 세밀하게 그 기능에 맞춰서 우리가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칩이 바로 NPU라는 것입니다. NPU는 우리 인간의 뇌 구조를 갖다가 모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어떤 인공지능 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매수가 시초가 이하로 가격 전략 잡아주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가격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궁금증들, 가격 타점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방송 끝나고 바로 또 10분 뒤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 또 명동고래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시나요? 지금 이제 오늘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다른 주도주, 의료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핵심적인 주도주 섹터들 한 두서너 개 이것에 대한 다음 주 전망, 그다음에 앞으로 연말까지의 전망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보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좀 뚫었다라고 하면서 HBM3 성장 속의 찐수혜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의 라인업도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주는 어떤 분이 나오실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트렌디한 테마주 선취미의 최강자입니다. 다음 주는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